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면서 할까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별별사로 나눌 이야기는요, 요새 부동산 그 시장 자체는 뭐 평이한 이야기들이에요. 다들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요. 대신 부동산 거래 시장에 조금 큰 변화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셧다운이라고 불리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가 공인중개사들이 네이버에 이제 부동산 매물을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광고비가 가장 저렴한 게 1,700원인데요.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붙이고 가입비 하고 내고 하면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건당 뭐 2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매물 하나 광고하는데 2만 원씩, 그리고 결국은 매물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노출도 많이 되고 문의도 많이 보고, 대신 광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뭐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네이버가 또 최근에 뭐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 갑질횡포라고 말을 하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아주 이상한 꼼수를 하나 쓰다가 사실 일선의 공인중개사 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이버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활동을 많이 하려면 매물을 많이 등록해야 활동이 많이 되게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네이버 불매운동이라고 하죠. 네이버에 광고하지 말고 우리 다른 데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명 네이버 셧다운, 네이버 불매운동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1월 31일, 2월 1일부로 네이버가 광고되던 매물들이, 신규 매물은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광고되던 매물조차도 다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들이 참 심상치 않아요, 그죠? 네. 카페에서는 뭐라고 얘기들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제 이거는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중개업자분들의 입장의 얘기고요.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맨날 가서 매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딱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중개사 입장, 소비자 입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물을 보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거죠. 매물들이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거래가 없어서 매물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발할 수 있느냐, 대체 왜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밑에 덧글이 드디어 허위 매물들, 시세에 맞지 않는 허위 매물들 올라오던 게 다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회원분들도 일부 계세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네이버 셧다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매물 올리는 것들을 안 하면서부터 벌써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계속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인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언론의 보도도 많이 돼서 이게 뭐 협회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과 이런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간에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구나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뒷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은 한방 쪽, 저희가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 별별수다 찍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없어서 곤란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한방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거나 뭐 한방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물들이 있을 테니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불편하시면 그거라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네.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서는 한방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어떤 그런 광고비에서 자유로운 그런 네. 플랫폼을 키우자 이런 입장이시니까 뭐 어쨌거나 소유자 입장에서 내용은 봐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한방을 가서 써보거나 한방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좀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매물들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이렇게 방하면서 판단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서버도 좀 느리고.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조금 불안정적이다. 너무 비교돼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목소리들이 한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커뮤니티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개업소들이 하는 일에 비해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항상 꾸준히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네. 사실 뭐 중개업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느낌이 다르고 네, 주시는 입장에서는 다르고 하니까 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이제 그러면서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매물 등록을 그럼 내가 직접 하자. 과거에 네이버가 사실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이버가 부동산 이 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부동산 매물 서비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간만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죠. 이제 뭐 매경 부동산 포털에서 뭐 하죠. 네네.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 114 이런 그 부동산 뱅크 이런 서비스들이 올리는 걸 이제 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엔 네이버가 직접 했거든요. 그렇죠. 뭐 상생 뭐 협약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네이버가 이제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과거에 네이버가 직접 하던 시절에는 소유자들이나 임대인들이 개인이 직접 매물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맞아요. 이제 네이버가 빠지면서부터 직접 매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고 결국 뭐 부동산 114나 이런 데 통해서 올릴 수 있게끔 지금 바뀌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작년인가부터 한 업체에서 직접 개인이 중개업소 통하지 않고서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650원 내면 자기가 등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사용자들끼리 지금 굉장히 막 홍보하며 서로 홍보하면서 이제 그렇게 직거래를 그럼 매물 부동산에서 매물 네이버에 안 올려주면 내가 내 매물 직접 올리지 뭐 이제 이런 막 움직임들도 한편에선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편에서는 안 팔고 싶지 않아요?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매물을 내가 원하는 호가대로 매물을 올리는 건 내 마음이죠. 그렇죠. 예, 내 마음인데 사실 그것도 허위 매물이지 사실. 받고 싶은 이제 매물 보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서 나는 이 금액에도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직거래 매물들을 올리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 조작이라든가 이제 이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있죠. 사실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그런 하는 수요들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뭐 가능성이니까 제가 뭐 그렇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사실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광고비가 네이버에 그렇게 해서 월 막 40만 원, 60만 원씩 나가는 거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 보전은 사시는 분, 파시는 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불편하다라는 걸 좀 넘어서서 이익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꼭 반드시 네이버여야만 한다. 매수인이 이런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면 물건을 중개하고자 하는 사람. 사용자들이.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일반 소비자들이. 필요는 없긴 한데 굳이 네이버를 꼭 반드시 써야 될까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사실 그게 이 홍보 비용이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할 때 홍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한방이라고 하는데 가면 중개업자들이 올리고 있는 진성 매물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는 행위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 이 포털 사이트나 사실
이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서비스는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다음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카카오를 합병했지만 많은 데들이 하고 있지만 부동산 114도 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114에 가서 매물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토탈이 어떤 점유하고 있는 그 거의 반독점적인 지위가 그만큼 큰 거고 그 안에 노출이 돼야 아무래도 그 물건을 찾는 수요층들은 아 여기에 물건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쪽에 연락을 하면 이 물건을 뭐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할 수 있겠구나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를 계속 써야 되는 내가 뭐 네이버가 성공한다 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가 내 집을 팔아야 되는 단기적으로 또는 내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반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갑질행폰 얘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반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돈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다 들고 일어난 건데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엔 먹고 살만하면 이런 얘기 굳이 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그 공인중개사들이 동참해서 한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한방에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한방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 아까 우리 소장님 제기해 주셨던 대로 일단 서비스가 불만이다. 서비스가 아직 느리고 예, 잘 찾을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세요. 더 나아가서 한방에도 허위 매물 많더라. 뭐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엊그저께 협회에서 발표가 있었죠. 어떤 발표를? 3번 허위 매물 신고를 하면 내려버리겠대요. 네. 그 업체를 아예? 네. 그래서 강력하네. 제가 힌트를 하나 또 드리자면 우리 네이버 부동산도 그 자정 정화작용이라는 거 하셨잖아요. 다들 연락하셔갖고 허위 매물 내려주세요. 뭐 하셨잖아요. 뭐 한방에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뭘 또 그거 인력이 또, 협회 네. 안에 그런 것들을 응대할 만한 그 지부와 CS가 지회에서 다 돼 있나요? 지부와 지회에서 네. 네, 접수를 받아서 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곧 허위 매물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협회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협회 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참여시키게 할 것인가. 네, 이게 말이 네. 말은 되게 큰 틀에서는 그런 얘기인데 네. 사실 서비스가 미진하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물건들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방 사이트에서 몇 군데 이제 저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지들을 좀 봤는데요. 네. 자료가 잘못 올라가는 경우들 이게 사용자가 잘못 올렸을 수도 있는데 모 아파트의 몇 동에는 32평밖에 없어요. 근데 매물 올라와 있는 거는 25평이야. 근데 매매가는 32평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이트를 보고 와 여기 25평이 벌써 이 금액이 됐네요. 이게 허위 매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에는 32평밖에 사실 표기도 25평 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게 사실 서비스 시스템적에서 잘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오류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허위 매물처럼 오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방 서비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뭐 네이버의 부동산 서비스도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오랜 시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처럼 한방도 이제 시간 거치면서 예, 시스템이 더 개선이 돼야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과연 네이버 불매운동에 성공할지도 미지수고 또 맞아요. 한방이 또 새롭게 태어날지도 미지수고. 그러니까 네. 동참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큰 협회의 얘기를 따라서 갈지. 네네. 이제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네. 예? 이게 거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스크럼 짜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몇 명이라도 이탈해서 나가서 오히려 혼자 계약 써버리고 하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허위 매물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또 허위 매물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 올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단계 더 심도 있게
해보려고요, 사실. 저도 이제 네.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네. 뭐 보셨어요? 네. 이제 전 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가격 어떤 물건 허위 정보 올리거나 하게 되면 중개업소 개설 등록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특정 지역, 네. 강남의 대체 지역으로 불리우는 특정 신도시에 보면은 얼마 이상 내놓으셔야 합니다. 가격 담아? 네, 얼마 이상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 금액 밑으로 물건을 내놓으면 뭐 집단 행동, 그 금액 밑으로 매물을 내놓으면 실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물건 내려고 횡포.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네. 중개업소들을 그런 식으로 매물 얼마 이하로는 거래 정보망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니네 업소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분녀회 때 했잖아요. 그래서 공정위 제소도 당하고 뭐 참 말이 많았는데 뭐 사실 다 솜방망이 처병으로 다 끝났죠. 네. 뭐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과거에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비해서 조금 발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발전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지역은 저평가되었다. 우리 지역은 저평가되었다. 우리 아파트는 저평가되었다. 이거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 얘기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팔고 싶은 사람을 못 팔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평가되었으니까 그렇게 싸게 내놓으면 안 된다. 자, 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중개업소 가격 담합이에요. 중개업소들이 짜고 가격 담합을 해서 특정 금액 이상으로 안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닌데.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업소가 맨날 놀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라고 권유를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기사가 지금 몇 개가 나와가지고 제가 보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렇더라고요. 가격 상승장에서의 가격 급등장에서의 진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아파트랑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였는데 쟤네는 저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건 상대적으로 너무 안 올랐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게 저평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지정해준 가격에 순응하지 않으면 적폐 세력이라네요. 자, 이제 어려워요, 참. 이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뭐 본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부동산 거래라는 걸 잘 보시면 매도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실이죠. 매수자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딱 낀 게 중개업소란 말이에요. 근데 중개업소가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왜 일 안 하고 노냐고 그러고 경기가 좋을 때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가격 안 오른다 그러고 이런 중간에 샌드위치 논란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나라에서도 때려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매도 호가를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가 매도 호가를 높인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중개업자의 수수료 받는 거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차익을 많이 누리는 거는 매도인들, 소유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개업소가 잘못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시세보다 그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거 보도자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기사였지만 제가 봤던 기사였지만 시세보다 높게 매물을 올려서 거래를 이렇게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중개업소는
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허위 매물 문제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이 나와 있어서 싸게 이 물건이 있는 건 줄 알고 전화했더니 그 물건은 나갔고요. 뭐 또는 그걸 보러 갔더니 좀 전에 계약됐네요. 뭐 대신 이 물건을 보시죠. 이런 식으로 미끼 매물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게 매물을 올려서 매수인들을 꼬드기는 이런 게 사실 허위 매물인데 보도 자료에서는 반대로 시장 가격보다 뭐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7억에 매물을 올려놨으니까 이게 가격을 급등하는 원인이 된다. 7억에 매물 올리는 거래 사례는 5억인데 7억에 올라온 이건 문제다. 이걸 올리는 중개업자는 처벌해. 뭐 이런 뉘앙스로 그것도 허위 매물 아니에요?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왜 그게 허위 매물이에요? 비싸게 호가를 내는 것 자체가. 그러면 호가만 올리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거래된 실거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시스템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줘야죠. 만약에 그렇게 그걸 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건 개개인의 자유잖아요.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뭐 몇 퍼센트 이내에서 뭐 올라가는 매물 같은 경우는 그거. 드러나지 못하게 차라리 그런 법으로 막아서 그거는 지금 사실 내가 매물을 얼마에 팔겠다는 건 개인의 자유인 건데 그거를 외부의 의사를 드러나게 하게끔 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 그걸 그러면 국토부에서 법으로 바꿔서 지금 사실 HUG도 보증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근 맞아요. 거래된 매매가 분양가 대비로 뭐 10% 이상 분양 보증을 안 해주는 형태로 해서 분양가를 쳐내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법을 개정을 해서 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하셔서 부동산 거래정보 서비스 운영자에 대해서 뭐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스프레드 뭐 20% 이상의 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매물은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해놓고 규제를 하든가. 그래 좋다. 저기 국토부 장관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하세요. 그 뭐 맨날 누가 날뛰게 하는 건데 도대체. 그게 사실 그런 거를 시스템에서 강제를 해주는 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얼마에서 얼마. 그러니까 이건 이 금액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불평등성 이런 것들이 생긴다. 당장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반독점적인 지위를 지금 가지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서비스하는 거는 이렇게 개별성이 약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단,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같은 이런 것들만 그렇지 사실 이제 좀 개별성이 강한 토지라든가 사실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 채널로서 그렇게 많이 잘 활용되지는 않거든요. 분야별로 조금 핀셋 규제하시면 되잖아요. 핀셋 규제. 네. 자. 내용 자체는 재밌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도 안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요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도 또 그 단속한다고 또 열심히 또 얼마 전까지 돌아서 한 달 내내 3일 영업했다고 그 얘기 나오고 근데 있고. 1월 달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부동산 거래량이. 아마 앞으로 신고될 1월 거래 건수까지 합치면 이미 1월 달에 집계한 내용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달에 계속 거래 신고건들 쌓이고 하면 거래량이 엄청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그럼 어디서 거래한 거예요, 다들? 구매는 문은 닫았다는데? 거래들을 했나 보죠. 잘 모르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잘 모르죠. 친한 사람들은 어디서 했대요? 거래량들이 많이 늘었고, 근데 사실 1월에 그래 2월 들어선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래가 한꺼번에 많이 쏠렸든지, 그리고 거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이 딱 그런 이해관계가 맞았잖아요. 지금 1월 정도엔 계약을 해야 3월에 3월 이내에 잔금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학군수요? 다주택 중과 피해서 살려는 매도자들 어느 정도 좀 빠져 나가는 거고 이제 사실 이제 2월 달, 3월 달 가서부터는 3월 말 안에 잔금 받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다주택 중과 피해서 미리 양도세 때문에 미리 파실 분들 같은 경우는 급매로 막 3월 달에 가서
오늘 잔금 쳐줄 사람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거래량들 자체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거래가 많이 발생해야 좋은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4월 이후부터는 긴축 재정이죠 뭐. 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거래량이 많이 줄면. 그러니까요. 일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세무사가 좋아지는 건가요? 세무사요? 세무사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세무사? 네. 세무사는 지금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이제 팔아서 계속, 예,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세무 업무들 거래량도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금에 관련된 부분,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 뭐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부분, 뭐 준공공인이 뭐니 뭐 어쩌고 형식적인 요건 다 다르고 뭐 어쩌고 뭐 세법상 무슨 뭐 다르고 뭐 다르고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3월 기점으로 이렇게 갈린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강 한번 하려고요. 네. 세금 특강. 완전 진짜 열공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손님들이 물어봐. 요새 모르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사고 안 팔면 네. 걱정 없습니다. 자, 안 사고 안 팔 거니까 세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요새는 보유세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또 대비를 하긴 해야겠네. 안 팔아도.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알아야 된다니까. 거기다가 증여세도 또 바뀌잖아요. 올해 안에. 증여세는 계속 세율이 줄고 있죠.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세 간에 이제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는 쏙 빠져나갔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자, 그다음에 또 주택을 뭐 신규로 투자하거나 또는 어떻게 저떻게 해서 추가로 갖게 되거나 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때거든요. 과거에 양도소득세는 사실 팔 때 걱정하지 뭐 이랬는데 이게 보유세는 살 때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다가 팔 때 또 걱정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딱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우리 같이 방송했던 세무사님한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달라고 쪼고 있습니다. 조만간. 네. 지금 뭐 세무 신고하시느라 정신 없으셔서 끝났어. 1월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 정도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혹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강 한번 해보자고 하려고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이렇게 물어볼게. 네. 네오빗 한번 하고. 날짜 다르게 어차피 사람 너무 많이 올 것 같아 내용 자체가. 그래서 네오비 한번 하고 부동산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는 분들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재밌는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뭐 특정 단체를 대변하는 방송이냐, 뭐 특정 뭐를 뭐 아니야, 대변 많이 했어 처음에. 처음에 많이 하셨어요. 뭐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말이 바뀐 거 아니야?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 사람은 원래 자기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각자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너무 험한 말씀하지 마시고 네,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조언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왜요? 스스로 독배를 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계속 듭니다. 왜 독배를 왜 들어요? 왜? 이제 이게 참 시장이 이 수요자층들은 또 수요자층 나름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이게 큰 사건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큰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일단은 그거는 몇 달 뒤에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야. 이거는 일단 오프 더 레코드로 다시 얘기하는 걸로. 일단 시끄러운 얘기.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희 방송에 너무 평이한 얘기다 이런 얘기 해주셔. 뭐 그동안 시장 얘기만 했으니까 오늘 그래서
특정 단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대편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 별별 수다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도 한층 더 늘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